제대로 청소는 하고 다니는 거야, 할머니.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나가라고. 프라임 빌딩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60대 여성이 건물주에게 뺨을 맞는 순간 계단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며느리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평범한 주부로만 보였던 그녀에게는 남편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거 금융계를 주름잡았던 막강한 실력과 900억이라는 천문학적 자산. 그리고 며칠 후 그 거만한 건물주의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한 번의 폭력이 불러온 완벽한 복수의 서막.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쉬어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서연은 시어머니 민자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민자를 따라왔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했거든요.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는 걸까?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자는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아졌어요.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 괜찮다며 사양하시곤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프라임 빌딩 앞에서 민자가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근처 카페 뒤로 몸을 숨겼어요. 민자가 건물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설마. 서연의 마음이 쿵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민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걸레와 물통, 빗자루까지. 서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민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를 지나 계단 뒤편에 숨었습니다. 1층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자의 작은 기침 소리도 함께.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빠르고 거친 발걸음이었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야!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장실에서 청소하던 소리가 멈췄어요. 민자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민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화장실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한태수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청소는 하고 다니는 거야, 할머니. 민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청소하겠습니다. 다시?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한태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할머니,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한태수가 민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응? 민자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다고? 한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 순간 한태수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집에 가서 쉬어. 한태수의 서류 뭉치가 민자의 뺨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철퍽. 서류가 민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렸어요. 아. 민자가 작은 비명을 내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시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시어머니를.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나가라고. 알겠어? 한태수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섰습니다. 민자는 뺨을 감싸쥐고 서 있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태수가 사라지고 나서 민자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보지 않았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자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계단 뒤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착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잠시 후 민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뺨에 빨간 자국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면 민자가 더 상처받을 거예요.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걱정한다는 걸 알게 되면 민자는 더 힘들어할 것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고 조용히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태수라는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빨간 뺨도. 어떻게 저런 일이.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걸까요? 분명 집에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일 거예요. 서연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거실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한태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큰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서재에서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명함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과거 금융업계에서 일할 때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처였습니다. 이제 써야 할 때가 왔구나. 서연이 중얼거리며 한 장의 명함을 꺼냈어요. 강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옛 동료이자 지금은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훈이 오빠 서연이에요. 서연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강훈의 목소리가 반가워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요. 오빠,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어.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와. 강훈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서연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강훈 대표님 사무실이죠? 리셉션에서 물어보니 안내를 받았습니다. 강훈은 서연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어요. 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해? 오빠, 저 다시 일하려고 해요. 서연이 똑바로 말했습니다. 뭐? 갑자기 왜? 남편분이 뭐라고 하시려나? 강훈이 궁금해했어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일이 아니라 복수예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훈은 서연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과거 금융업계에서 서연이 얼마나 뛰어난 실력자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프라임 빌딩이라는 곳 아세요? 물론이지. 900억짜리 건물 말이야. 한태수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시어머니를 때렸어요.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강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설마 그 건물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니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한태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훈은 한참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900억이라는 돈이 만만한 게 아니야. 오빠,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강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한태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 어떤 사람인데요? 재벌 3세야. 돈과 권력을 믿고 함부로 구는 타입이지. 하지만 사업수와는 그리 뛰어나지 않아. 강훈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일단 한태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약점이 분명 있을 거야.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틀 후 강훈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서연아,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뭔데요? 한태수가 프라임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렸어.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이자 납입이 늦어지고 있더라고.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 주변에 반대 세력이 있어. 반대 세력이요? 이복 여동생이 있는데 재산 분할 때문에 사이가 안 좋대. 서연은 그 정보를 듣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빠, 한태수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업가들 모임에 자주 나가더라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호텔에서 모임이 있어.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로 위장하면 가능할 거야. 내가 소개해 줄게. 강훈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한태수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연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 나타났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투자자처럼 보이게 차려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훈 대표님 소개로 왔습니다. 모임 주최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환영합니다. 서연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곧 한태수가 나타났어요. 민자를 때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건물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한태수가 다른 사업가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프라임 빌딩은 내 자존심이거든. 절대 팔 생각 없어. 서연은 한태수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사려고 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옆에 앉은 남자가 물었어요. 한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헛소문일 거야. 900억을 현금으로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한태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요즘 큰손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던데. 그래도 내 건물만큼은 안전해. 누가 와도 안 팔아. 한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저 자신만만한 모습이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니 통쾌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서연 씨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한태수의 여동생이에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요? 저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빠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이튿날 서연은 유진과 만났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죠? 오빠 주변을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서연 씨가 오빠를 조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저도 오빠에게 할 말이 있거든요. 서연은 유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오빠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을 혼자 차지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들 말씀이세요? 비자금도 있고 건물 관리하면서 불법적인 일들도 많이 했어요. 증거도 가지고 있고요.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원하던 정보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를 벌주고 싶어요. 그리고 서연 씨가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유진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정보로 오빠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은행 거래도 문제가 많거든요. 서연은 유진이 준 서류들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한태수의 약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강훈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대박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뭔데? 한태수의 약점을 모두 알아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쪽으로 압박을 넣어보세요. 알겠어. 그런데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이미 결심했어요. 시어머니의 뺨에 난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며칠 후 한태수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갑자기 추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어요. 뭐가 문제야? 한태수가 은행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이 바뀌어서요. 직원이 난처해했어요. 한태수는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계획이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시각 민자는 집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해고당한 거였습니다. 한태수가 나이 들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며 쫓아낸 것이었어요. 민자는 서연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어요. 오후 늦게 민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민자의 뺨을 자세히 봤어요. 빨간 자국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났구나. 민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고맙구나.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참 생각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어요.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서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프라임 빌딩이 보였어요. 멀리서도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저 건물의 주인이 바로 한태수라는 사람이겠죠. 서연은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자신이 저 건물을 사버린다면? 한태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면?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서연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한태수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급하게 달려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한태수는 봉투를 뜯어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행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서였거든요. 며칠 내로 빌린 돈을 모두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태수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어요. 틀림없이 자신 앞으로 온 공문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한태수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뿐이라며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한태수는 사무실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당장 수십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하나 생각해 봤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입자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가격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태수는 책상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벌어질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연은 민자와 함께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아침 산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민자는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지 기뻐하며 따라 나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민자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전 뺨에 난 상처는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서연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몇 년 전 자신이 사업에서 큰 실패를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도 말없이 지냈고 남편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서연을 위해 민자가 매일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었어요. 따뜻한 국과 정갈한 반찬들로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때 민자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났어요. 민자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족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따뜻한 말과 정성스러운 밥 덕분에 서연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용기도 얻었고요. 민자의 사랑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어요. 그런 은인 같은 분이 남의 손에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서연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서서 민자의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러 갔어요. 민자가 일했던 청소회사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찾아가 한태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상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태수의 나쁜 행동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일상이었대요. 심지어 녹음한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서연에게 휴대폰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한태수가 청소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내용들이었어요. 또 다른 동료는 한태수가 직원들의 월급을 자주 늦게 준다고 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며칠씩 미루는 일이 많았대요. 서연은 그 모든 증언들을 정리해서 기록했습니다. 한태수의 나쁜 행동들이 우연이 아니라 평소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강우는 한태수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건물을 급하게 팔아서 돈을 챙겨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어요. 한태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도 조사했습니다. 생각보다 빚이 많았어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정보들이 한태수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태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당분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태수가 평소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것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만하고 무례했던 행동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독이 된 거예요. 아무도 한태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미 민자의 꿈 빌딩이라는 새 간판을 주문해 놨어요.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즉시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또한 청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도 세웠어요. 월급을 올려주고 복지도 좋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한태수 때문에 힘들어했던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서연의 복수는 단순히 한태수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민자는 요즘 서연이 자주 외출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지 궁금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만의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더 단단하고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자는 그런 서연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분명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건물 매입 계약 서명 날짜가 정해졌어요. 한태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민자가 사용했던 낡은 청소 도구들을 가져다 놨습니다. 한태수에게 건물 청소를 직접 해보라고 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동안 청소 직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복수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 2시 프라임 빌딩 20층 회의실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긴 회의용 테이블 한쪽에는 절망에 찬 한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된 금융 압박으로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장은 여전히 말끔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서는 서연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큰 건물을 현금으로 사신다는 겁니까? 서연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민자가 청소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을 아시나요? 서연이 사진을 한태수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한태수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건 우리 건물에서 일하던, 맞습니다. 제 시어머니예요. 한태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그 청소 부위, 며느리가 바로 저예요. 서연이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어요. 민자의 뺨에 난 상처를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한태수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청소부 며느리가 90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서연은 전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서연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제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뭐라고?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서류 뭉치로 뺨을 때리셨죠. 그리고 냄새 난다고 하셨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을 반드시 벌주겠다고요. 한태수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깟 일로 이렇게까지 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그깟 일이라고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에게는 그깟 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모독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강훈이 옆에서 계약서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태수 씨, 이제 서명하시죠.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아요. 한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쥐었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당신의 900억은 제 시어머니 뺨에 난 상처의 값도 되지 못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당신이 받을 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한태수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프라임 빌딩의 소유권이 서연에게 넘어갔어요. 같은 시간 민자는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프라임 빌딩 주인이 망했다며? 응, 직원들 함부로 대하더니 결국 건물까지 팔게 됐대. 민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 이야기인가 싶었거든요. 민자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뉴스를 켰어요. 과연 한태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망한 거구나.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욕과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런 일을. 서연이 새로운 건물주가 되어 처음 한 일은 직원 회의를 여는 것이었어요. 모든 청소 직원들이 1층 로비에 모였습니다. 민자의 동료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서연은 단상에 올라서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건물주가 된 이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먼저 그동안 힘드셨을 여러분께 사과드려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서연이 발표한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월급도 2배로 인상하고 복지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말이에요? 한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직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한태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건물 앞에서 짐을 싸고 있던 한태수였어요. 서연은 민자가 사용했던 낡은 청소 도구들을 가져왔습니다. 걸레와 빗자루, 물통까지. 이게 뭡니까? 한태수가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당신이 앞으로 사용할 도구들입니다. 무슨 소리야? 일정 기간 동안 이 건물의 청소를 직접 해보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태수가 고개를 세게 저으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왜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청소 직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벌이에요. 절대 안 해. 한태수가 청소 도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분했어요. 선택권이 없으실 텐데요.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니까요. 한태수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억지로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서 민자를 기다렸어요. 이제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자가 집에 들어오자 서연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놨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니? 민자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건물의 새로운 등기 서류였습니다. 민자의 꿈 빌딩? 이게 뭔 소리야? 어머니를 위해 제가 산 건물이에요. 민자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며칠 전 어머니가 맞는 것을 봤어요. 뭐라고? 네가 그걸 봤다고? 민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 건물을 샀어요.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연아, 내가 뭘 해줬다고 이런 큰일을. 민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두 사람은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민자의 꿈 빌딩이라는 새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민자가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의 꿈을 이루는 것 말이죠. 서연이 민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자는 서연을 꼭 안아줬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아픔이 이 순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건물을 인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민자는 매일 민자의 꿈 빌딩에 나가서 직원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민자는 청소일 대신 건물 관리와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살피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민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민자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지만 괜찮다는 대답만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민자는 건물 1층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자가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깜짝 놀라며 민자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민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서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119가 와서 민자를 응급실로 옮기고 있었어요. 서연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의사가 나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이상 반응이라고 했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민자를 보며 서연은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복수에만 신경 쓰느라 민자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관심이 오히려 스트레스였을지도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민자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자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서연은 그날부터 모든 사업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강훈에게 맡기고 자신은 온전히 민자 간병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병실에서 민자 곁을 지키며 하루 종일 보살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등을 마사지해드리기도 했어요. 서연아, 네가 이럴 필요 없어. 민자가 미안해했지만 서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복수보다 가족이 더 소중했어요. 한편 한태수는 작은 원룸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큰 건물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처지가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컴퓨터로 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한태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한 끝에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어요. 서연의 과거 투자 사업 중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몇 년 전에 투자했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지만 법이 바뀌면서 일부 절차에서 미비한 점이 생겼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언론에서 부풀려 보도하면 서연의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한태수는 이 정보를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를 무너뜨려 주겠어. 한태수의 눈에 악의가 가득했어요. 며칠 후 경제신문에 서연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박 투자가의 숨겨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친환경 에너지 투자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기사가 나가자 파장이 컸어요. 서연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돈 괜찮은 거 맞죠?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전화가 쏟아졌어요. 서연은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훈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연아, 큰일이야. 언론에서 내 과거 투자건을 문제 삼고 있어. 무슨 내용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투자 때 일부 절차에서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마 한태수의 지질 거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자의 꿈 빌딩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여러 부동산 업체들이 나타나서 주변 땅을 사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투기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땅값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건물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훈이 조사해 보니 이들의 배후에는 한태수가 있었어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주변 지역의 땅값이 불안정해지자 담보 가치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대출금을 안전하게 보장할 담보를 더 내놓으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딱딱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이 모든 것이 한태수의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자 간병이 더 중요했어요. 복잡한 금융 문제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민자에게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자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대신 밝은 표정으로 민자를 돌봤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민자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죽 한 그릇 더 드실까요? 그래, 고맙구나. 서연은 민자 앞에서는 항상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걱정이 컸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밤늦게 서연은 강훈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한태수가 배후에 있다는 증거를 찾아주세요. 이미 조사하고 있어. 투기꾼들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어. 추가 투자만 하면 돼. 서연은 결심했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한태수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더 큰 성공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민자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수배했습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을 모셔와서 민자를 진료하게 했어요. 그리고 병실도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걸 다 해줄 필요 없어. 민자가 미안해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당연히 최고로 모셔야죠. 서연은 민자의 건강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태수 정도의 공격으로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민자를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자가 잠든 사이 병원 로비에서 강훈과 만났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의 공격과 금융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강훈은 서연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니까요. 서연이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서 조용히 대책을 논의했어요. 강훈이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 법적 절차만 다시 밟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사업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그럼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어. 서연은 강훈의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200억 정도면 충분할 거야. 서연은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당장 시작해요. 정말 괜찮겠어? 지금 상황에서 200억을 더 투자한다는 게 저를 믿어주세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강훈은 서연의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최선을 다해볼게.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밤샘 작업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체들을 접촉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투자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경제신문에서 다시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천재 투자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서연 씨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비판하던 언론들이 칭찬 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평판이 회복되자 투자자들도 안심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저희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던데요?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서연은 민자 병실에서 이런 연락들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태수의 공격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된 것이었어요. 강훈은 한편으로 투기꾼들의 자금 출처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조사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투기꾼들에게 돈을 준 사람이 바로 한태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확보했어요.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 강훈이 혼자 중얼거리며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한태수 놈의 증거를 다 잡았어. 정말이에요? 응,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런데 한태수는 점점 더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보안업체에서 설치한 카메라에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경비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상한 사람이 계속 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한태수를 붙잡았어요. 한태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기꾼들과의 연결고리도 다 밝혀졌고 불법 행위 증거도 나왔어요. 이제 끝이군. 한태수가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오랜 시간 감옥에 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한태수의 마지막 발악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한태수가 체포되자 서연을 둘러쌌던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한태수의 악행을 집중 보도했어요.
서연을 공격했던 기사들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은행에서도 사과 전화를 걸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편을 드려서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서연이 관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은행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했어요. 서연은 이제 민자의 회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민자를 민자의 꿈 빌딩 안에 있는 최고급 병실로 옮겼어요. 건물 최상층에 병원급 시설을 갖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민자가 놀라며 둘러봤어요. 어머니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에요. 창밖으로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있어도 되나? 당연하죠.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어머니니까요. 민자는 서연의 헌신적인 간병과 사업 성공 소식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해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기뻤어요. 내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 민자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몸의 컨디션도 빠르게 회복됐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건물 시설도 대대적으로 개선했어요. 화장실을 사람이 직접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최첨단 자동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 직원들은 모두 건물 관리직으로 승진시켰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건물의 매니저들입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월급도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여러분은 이 건물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서연의 말에 직원들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의 마지막 계획은 최민자 노동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을 어머니 성함으로 하고 싶어요. 내 이름을?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민자는 며느리의 깊은 마음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훈과 서연은 한태수의 재판 과정을 지켜봤어요. 여러 가지 죄목으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군. 강훈이 법원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서연은 전혀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민자의 꿈 빌딩 앞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최민자 노동복지재단 설립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꽃다발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명 와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장을 입고 무대 뒤에서 행사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민자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서연이 들어와서 물었어요. 응, 그런데 내가 정말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도 될까? 민자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어머니세요. 서연이 민자의 손을 잡고 격려했어요.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건물 이름 변경 행사였습니다. 서연과 민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갔어요.
거대한 막이 걷히자 민자의 꿈 빌딩이라는 새 간판이 나타났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건물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 분의 용기와 인내였습니다. 제 시어머니 최민자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관중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오늘부터 어머님은 최민자 노동복지재단의 명예대표가 되십니다. 민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이제 민자가 무대 앞으로 나올 차례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민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진솔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민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자는 처음 해보는 대중연설이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 자연스러웠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저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해 줬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감동적인 연설이 끝나자 우려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는 한태수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상태였어요. 직원 폭행, 투기 조작, 불법 자금 운용 등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10년 이상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한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모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태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한태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오만과 폭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태수가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민자의 꿈 빌딩은 직원 복지가 뛰어난 모범 건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드셨나요? 기자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서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연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서연의 사업 능력도 크게 인정받았어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협업을 제안했어요. 서연 대표님의 경영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서연은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돈벌이보다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우선시했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은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서연의 원칙이 더욱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연과 민자 그리고 서연의 남편이 함께 빌딩 옥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옥상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꽃들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벤치도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남편이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남편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민자는 정원 한쪽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거든요. 정원 가꾸기였어요. 이 장미가 참 예쁘게 피었구나. 민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청소일 대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된 것이 행복했어요. 어머님, 정원 가꾸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나도 이런 일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민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울 시내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민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서연이 민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할 생각이야? 남편이 궁금해했어요. 서연은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꺼냈어요. 다음에는 전국에 이런 복지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남편이 칭찬했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의 꿈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네가 내 자랑이고 희망이야. 어머님도 저에게 그런 존재세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좋은 일해요. 세 사람은 민자의 꿈 빌딩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가해진 900억짜리 모욕이 결국 한 가족의 행복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기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가해진 한 번의 폭력이 900억 제국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안갚음이 아니었어요.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는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았던 한태수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반대로 진정한 가족애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서연과 민자는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작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